예,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논술 전형의 이해와 대비에 대해서 강의할 성시고등학교 교사 손도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첫 번째로 2022학년도 논술 전형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2022학년도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논술의 이해와 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22학년도 논술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 논술 위주의 전형은 전국에 전년도에 33개 학교에서 실시하던 것이 올해는 3개 대학이 확대되어서 36개 대학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36개 대학 중에서 인문계열만 실시하는 대학은 경기대학이고, 자연계열에서만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은 울산대 의예과, 서울시립대, 서울과학기술대가 3개 대학에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천대, 수원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가 전년도에서 적성고사를 보던 거에서 올해 논술 전형으로 전환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이 3개 대학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93명이 감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21학년도에 11,162명을 모집하던 인원에서 올해에서 11,069명으로 모집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대학별당 약 한 30명 정도가 줄어든 307.47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논술고사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학생부 반영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3개 대학에서는 논술 100%로 선발하고 있는데, 건국대, 연세대, 한국항공대가 논술 100%로 선발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논술을 60%를 반영했던 동국대와 서울시립대가 60%에서 70%로 논술 비중을 확대했고, 한국항공대가 전년도에 70%에서 논술 비중을 반영하던 것을 100%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논술 전형의 특징으로서는 수능형 선택형에 따라서 대학별 문항의 출제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출제 경향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그대로 있습니다만은, 자연계열의 경우에서는 기하가 그 논술 출제 범위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년도의 경희대의 경우에는,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과학 논술을 실시했으나 올해 2022학년도에서는 경희대에서 과학 논술을 미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완화되어 있는 5개 대학이 동국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아주대, 의학과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동국대의 경우에는 전년도에서 2개 영역 합 4에서 이제는 2022학년도는 2개 합 5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대 의학과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국수연가에서 합 5에서 합 6으로 1단계가 완화되었다, 1등급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경북대 수의학과와 한국항공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전년도보다는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대 수의학과의 경우에 전년도에 3개 합 6에서 올해 2022학년도는 3개 합 5로 1등급 상향 조정이 되었고, 한국항공대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체제를 반영하지 않던 것을 올해는 2개 합 6으로 반영하는 대학처럼 강화된 대학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논술 전형의 특징으로는 약학대학에서 논술 위주의 전형을 신설해서 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학대학에서 논술 전형을 선발하는 대학은 6개 대학으로 전체 54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논술 모집 인원의 한 5.8%에 해당하는 인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학대학에서 논술
전형으로 약학대학에 선발하는 대학은 경희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 동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에서 선발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약학대학에 선발하고 있는 대학이 중앙대에서 2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대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의학부하고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대 약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능 최저 충족이 거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대의 경우에는 4개 합 5등급이 수능 최저로 적용되고 있으며 논술의 경우에는 논술을 60% 반영하고 교과 20, 그다음에 출결과 봉사에서 20%로 반영하는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의 7번째 특징으로는 적성고사에서 논술고사로 변경한 대학이 3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은 가천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 수원대가 해당되며 가천대에서 851명,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서 380명, 수원대에서 48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오랜 기간 동안 적성고사를 출제했기 때문에 논술 전형의 논술고사에서도 적성고사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8번째 특징으로 논술 전형이 실시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2학년도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전체 인원이 11,057명인데 이 중에서 83.9%가 서울, 인천, 경기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이 3개 지역에서 9,28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9번째 논술 전형의 특징으로는 다른 일반 전형과 다르게 높은 경쟁률과 재수생, 삼수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문계열의 경우에서 상위 15 경쟁률이 높은 대학을 상위 15개 대학을 찾아보면 서울시립대가 21명 모집하는데 2,472명이 지원해서 117.71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도 상위 15개 대학의 경쟁률을 대학별로 살펴보게 되면 울산대가 의예과에서 12명을 모집하는데 1,364명이 지원을 해서 거의 100대 1이 1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2020학년도 중앙대 논술 전형을 살펴보면 최초 지원자의 경쟁률과 최저 등급을 충족한 실제 경쟁률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로 지원한 경쟁률만 볼 것이 아니라 수능 최저를 충족한 실질 경쟁률은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면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에는 최초 경쟁률은 54.2대 1이었지만 최저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의 실질 경쟁률은 12.2대 1이었고요. 중앙대 자연계열을 논술로 선발하는 안성 캠퍼스의 경우에는 최초는 11대 1 경쟁률이었지만 실제 경쟁률은 3.3대 1로 실제 경쟁률은 매우 낮다. 그래서 결국은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2학년도와 2021학년도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천대와 고려대 세종의 경우에는 전년도 적성고사에서 논술 전형으로 전환해서 가천대가 851명, 고려대 세종 캠퍼스가 38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북대가 3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되었고 덕성여대가 127명, 동국대학이 11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서울 지역에 있는 논술 전형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되어 있는, 많이 감소되어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특히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175명이나 인원이 감소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원대의 경우에 전년도에 적성고사에서
논술 전형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480명이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게 되고 이화여대가 149명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중앙대학이 10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항공대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16명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한양대의 경우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132명이 줄어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93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전년도와 거의 모집하는 인원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을 지역별로 살펴보게 되면 서울 지역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5,945명을 서울 지역에서만 선발하게 되고 이 서울 지역에만 모집하는 선발 인원은 논술 전형의 전체의 한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을 서울에서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지역에서 한 25.8%에 해당하는 2,831명을 모집하게 되고 특히 이제 영남권을 보면 경북대학에서 한 472명, 부산대학에서 489명을 모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술 전형은 지역별로 볼 때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서 거의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5개 대학만 정리를 해서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15개 대학의 논술 전형 비율을 보게 되면 15개 대학 중에서 고려대학과 서울대학에만 논술을 미실시하게 되고 대부분의 나머지 2개 대학을 뺀 13개 대학에서는 논술로 수시 모집에서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술 전형에서 많이 선발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400명이 넘는 인원을 모집하고 있고 중앙대의 경우에는 686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5개 대학에서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4,558명으로 전체 논술 비중의 14.38%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15개 대학에서 선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의 반영 비율입니다. 논술 전형의 반영 비율은 100%로 논술로 선발하는 대학은 건국대, 연세대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국항공대입니다. 한국항공대는 전년도에 논술 70%를 반영하던 대학에서 올해 100%로 선발하는 대학으로 추가로 100% 전형으로 확대가 된 대학이고요. 홍익대학이 논술 전형을 90%, 대부분의 대학의 18개 대학이 내신 성적 30%, 논술 70%로 선발하는 대학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울산 지역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게 되는 경북대와 그다음에 부산대, 경희대 이런 대학들은 대부분 논술 70%, 내신 30%로 주로 선발하고 있는 대학이고 논술 반영 비율이 비교적 좀 낮은 8개 대학은 성균관대를 비롯해서 가천대, 경기대, 울산대 의예과, 중앙대, 한국기술교육대 등에서 6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과 반대로 이제는 학생부를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 중에서 학생부 반영 비율은 대부분이 30%를 반영하는 대학이 19개 대학으로 거의 대부분이 논술 70%, 그다음 학생부 30%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미적용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인문계열에서는 12개 대학에서 미적용하고 있고요. 자연계열에서는 13개교가 논술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미적용하고 있습니다. 논술고사의 일정별로 살펴보면 2021학년도 기준으로 볼 때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수능을 보는 전년도의 12월 3일 이전에 논술을 실시했던 대학이 6개 대학이었고 논술을 실시한 첫째 주에 실시했던 고사를 실시했던 대학은 14개 대학, 그리고 둘째 주에 논술을 실시했던 대학이 11개 대학으로 대부분이 수능 이후에 논술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능 전에 보는 대학이 5개 대학, 수능 이후에 있는 대학들이 첫 주가
15개 대학, 둘째 주가 11개 대학으로 자연계 역시 인문계와 동일하게 대부분이 수능 이후에 논술을 실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논술 전형으로 지원할 때에 자신이 수능이 잘 나오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능 이후로 가는 것이 좋겠지요. 따라서 수능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한다면 논술고사에 미응시하면 되지만 오히려 수능이 예를 들면 잘 나오지 않고 논술에 자신 있는 학생은 오히려 수능 후보다는 수능 전으로 가는 것이 실제 경쟁률이 굉장히 좀 낮다. 수능 이후보다는 수능 전이 경쟁률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논술고사 중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에서 학생부 외에 내신 외에 교과 외에 다른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다는 걸 꼭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경희대의 경우에는 교과를 21%를 보게 되고 출결과 봉사를 각각 4.5%씩을 보고 동국대의 경우에는 출결을 10% 봅니다. 대부분이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학생들이 출결에서는 거의 만점을 먹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논술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각 대학별로 교과를 반영하더라도 등급 간의 점수가 1등급에서 3등급의 차이는 크게 두지 않지만 3등급 이후에는 급격하게 점수의 감점이 크기 때문에 각 대학별로 내신 급강을 등급 간의 내신 반영 점수를 꼭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앙대의 경우에도 출결과 봉사를 20%를 반영하게 되고요. 부산대의 경우에도 출결 봉사를 내신을 20%, 출결 봉사를 각각 5%씩을 보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에서 경쟁률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논술 전형의 최저 학력 기준의 유무에 따라서도 경쟁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 있는 전형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예를 들면 인문계열의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은 전년도에 42.75%를 42.75대 1의 경쟁률이었지만 최저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37.65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와 2021학년도가 거의 동일하게 없는 전형이 더 경쟁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자연계열의 경우에도 있는 전형보다는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전형이 31.08%, 있는 전형이 37.17%에 해당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논술 전형은 수능 이후에 주로 보기 때문에 아마도 의학 계열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도 인문계와 좀 다르게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 더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본다면 수능 전에 보는 대학이 인문계의 경우는 37.83대 1이었고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는 데는 39.02대 1로서 오히려 이 인문계의 경우에도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이 경쟁률이 더 높게 나타났고 자연계열의 경우에도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이 경쟁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할 때 자신이 최저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고 또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 수능 전에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수능 전에 논술 고사를 보는 대학으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그나마 경쟁률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쟁률을 의치한 수의 논술 경쟁률을 상위 15개 대학만 이렇게 학과를 살펴보게 되면 가장 높은 학과는 인하대학에서 의예과가 10명 모집하는데 4,878명이 지원을 해서 487.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북대의 경우에도 의예과가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13위에 해당했었는데요. 131.45대 1로 경쟁률이 거의 의치한 수는 거의 100대 1의 경쟁률이 논술이 매우 높은 전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울산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논술 전형 지원자 대비 합격 건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울산 지역 학생들의 경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의 경우에 2021학년도에 서울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논술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은 400건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합격 건수는 8개 건수로서 이 학생들의 인문계는 국어, 영어, 수학 4회 과목의 평균 등급이 3.53 등급이었고 자연계열의 경우는 국영수, 과학 등급이 3.27 등급이었습니다. 합격자가. 그리고 인천의 인하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이 55명이 지원해서 1명이 합격했고 경기 지역에는 91명이 지원해서 6명이 합격했는데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4회 교과목의 평균 등급이 3.8 등급이었고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급이 3.87 등급이었습니다. 특히 또 울산 지역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경북대와 부산대의 경우에 상당히 많은 학생이 지원을 했는데 경북대의 경우에는 126명이 지원해서 7명이 합격을 했는데 인문계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4회 교과의 평균 등급이 4.25 등급, 자연계열의 경우는 3.03 등급이었습니다. 부산대의 경우에는 143명이 지원해서 11명이 합격을 했는데 인문계열에서는 평균 등급이 3.31 등급, 자연계열에서는 3.18 등급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울산 지역은 전년도에 822명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각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여서 약 4.26%에 해당하는 35명이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했고 대부분의 국어, 영어, 수학 4회의 인문, 자연의 평균 등급은 거의 3등급에서 4등급대 학생들이 대부분 합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5등급, 6등급도 합격하기가 다소 어려운 이유는 각 대학별로 내신 극간에 5등급과 6등급의 내신 반영 점수가 비교적 다른 3등급 이전보다는 많이 점수를 적게 부여를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논술을 실질적으로 아주 잘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5등급 이후로는 현실적으로 논술 전형에서 합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등급이 합격한 사례는 2020년도와 2021학년도를 통틀어서 살펴볼 때 인하대학에서 2020학년도에 5.3등급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5등급 이내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논술 전형에 지원해서 합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문계열 논술 전형의 이해와 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 논술 전형에 대한 주요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2022학년도 논술 전형을 신설하는 대학이 전년도 적성고사를 받던 가천대, 수원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서 신설되었고요. 다음은 논술 반영 비율이 동국대학이 전년도에서 논술 전형이 60에서 70으로 한국항공대학이 전년도에 논술 반영 비율이 70에서 100%로 확대했다는 것이 변화된 상황이고 인문계열 중에서 선발 인원이 크게 바뀐 감소된 대학을 보게 되면 경희대학에서 65명, 덕성여대에서 68명, 동국대학에서 64명, 성균관대학에서 6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연세대 미래캠퍼스에는 59명이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늘어난 경향을 가지고 있고요. 중앙대의 경우가 가장 많이 88명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대학이 전년도에 비해서 21명이 증가했고 외대가 전년도에 비해서 61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좀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대학들만 가져온 대학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도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꼭 한번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아보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대학이 논술 최저 학력 기준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부분만 울산 지역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학들만 논술 최저 학력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설하는 가천대의 경우에 인문자연 관계없이 4개 영역 중에서 1개 영역에 3등급만 되면 충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의 경우에는 인문계열의 경우는 2개 합 5,
고려대 세종 캠퍼스의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한계 3 또는 영어 2등급이면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중앙대의 경우에는 세계합 6이라고 하는 비교적 높은 수능 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문계열의 논술 전형의 출제 유형입니다. 인문계열 논술 출제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문학 재질을 활용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수리 논술과 그다음에 도표, 그래프를 활용한 수리 논술을 출제하는 대학, 그리고 영어 제시문을 출제하는 대학, 크게 3가지이고 문학 제재를 활용하는 대학도 각각 대학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문학 제재를 아예 다루고 있는 대학이 상당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상경 계열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수리 논술이 없는 도표나 그래프를 분석하는 이런 출제 유형을 보는 대학도 많지만, 상경 계열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리 논술을 보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논술 출제의 유형을 꼭 살펴보도록 하고, 영어 제시문을 활용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세대학이라든가 이화여대 인문 1 전형, 그다음에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영어 제시문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연세대나 이화여대, 한국외대를 지원하는 것이 더 좋겠고, 수학을 자신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상경계열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22학년도 주요 대학 논술 전형 인문계열 출제 원칙과 방향입니다. 이 원칙과 방향은 대부분 2022학년도 모집 요강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적어도 어떤 논술의 문제가 출제되고 시간은 몇 분인지, 어떤 논술의 유형인지, 그리고 출제 원칙과 방향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신설하는 수원대의 경우에는 80분 동안을 교과 논술을 보게 되는데, 국어 논술을 60점, 수학 능력 영역을 40점으로 이렇게 60대 40으로 이렇게 배정되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원대의 경우에는 전년도 적성고사를 봤기 때문에 아마도 적성고사의 그런 패턴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 출제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인문계열 논술 대비 방법입니다. 첫째가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학생들은 논술과 관련된 대학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나 논술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와 논술 가이드북에는 논술에 대한 모범 답안뿐만 아니라 출제 원칙, 그리고 감점 요소 등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은 꼭 각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와 논술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대학이 실시하는 모의 논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도에 대학별 논술 가이드북을 공개했던 대학들의 일자를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이 8월 이전에 논술 가이드북을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술 가이드북을 제공하는 대학에서는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꼭 한번 논술 가이드북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2021학년도에 온라인으로 모의 논술을 실시했던 대학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원하는 학생을 모두 시험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선착순으로 하거나 학교에서 추천으로 하거나 인원을 제한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의 논술을 언제 보는지를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신청기간이라든가 모의고사 모의 논술 일정이 전년도에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도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모의 논술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모의 논술에 지원해 봄으로써 자기의 논술 실력을 한번 좀 평가를 해보고 무엇이 부족한지, 논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 대학별 논술 출제의 유형이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논술의 출제 유형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인문계열의 경우 요약 논술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대학은 성균관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동국대학은
제시문을 주고 그 제시문을 요약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 대조, 각 제시문들을 3개 내지 5개의 제시문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비교 대조하는 논술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도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부산대 등에서 비교 대조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대학에서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어떤 접근 방법인지를 꼼꼼하게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논술을 대비하는 방법 중에 3번째로는 좋은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논제의 요구에 충실해야 됩니다. 논술 문제는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채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채점 기준표가 가장 채점 기준표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결국은 합격하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답에서 구성을 잘 해야 되고 또한 대학별로 채점 기준을 꼼꼼하게 따져서 채점 기준에 적합한 논술문을 쓰는 것이 합격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제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서술하시오, 요약하시오 등등이 각 대학별로 어떻게 출제되는지도 잘 살펴보고 설명하시오와 서술하시오, 논술하시오에 따라서 논술에 대한 전개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시자료 등을 분석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자기의 것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상경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논술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수리논술이나 도표나 그래프, 통계자료를 통해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가공해서 서술하는 것을 물어보는 논술이 많기 때문에 통계 그래프라든가 수치를 자기의 것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기존의 논술 시험은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그 논술의 구성 단계를 지키는 것을 요구하는 대학이 많았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런 서론, 본론, 결론을 구성 단계를 거치지 않고 본론을 바로 물어보는 대학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하대의 경우에서는 불필요한 도입부를 할 경우 예를 들면 군더더기한 말을 서론에 많이 쓸 경우에는 감점을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중앙대의 경우에는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감점을 하겠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대학에서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고 논술은 밀갈식보다는 오히려 두갈식이나 양갈식으로 쓰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는 각 논제에 요구하는 사항을 두갈식으로 명쾌하게 서술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많은 논술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술은 결국은 합격과 불합격을 당락을 결정하게 되고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안지에 친절함이 좀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글씨를 정확하게 글자를 정자로 쓴다거나 글자를 오히려 크게 좀 쓴다거나 그다음에 논지에서 물어보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친절이 세세하지만 친절을 베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채점자의 자를 위해서 오히려 논술에서 자신이 배려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요즘 최근에서는 대학별로 논술의 분량이 제한되어 있는 대학도 있지만 제한이 시간 안에 마음껏 쓰도록 되어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주어진 시간 안에 그 문제의 분배를 잘해서 시간 안에 각각에 해당하는 문제를 전부 다 골고루 쓸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논술에서는 창의적 사고가 두드러져야 됩니다. 창의적 사고를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생과 다른 수험생과 다른 다각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심층적으로 사고하고 풍부한 자신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통해서 제시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통합적으로 엮어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논의를 확장하되 오히려 논제나 그다음에 제시문에서 너무 과도하게 확장해서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따라서
논제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안에서 다각도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지, 너무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너무 논제와 벗어난 이야기를 확대하는 것도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논술은 제시문을 읽고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어떤 배경 지식을 통해서 재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서술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것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교과서가 가장 중요한 참고서입니다. 따라서 교과서를 통해서 배경 지식을 기르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렇게 사회교과에 관련된 과목들을 교과서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통합사회와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와 사상, 경제, 정치와 법을 거의 많은 대학에서 학계를 보게 되면 18, 21, 19, 18, 18개 대학에서 이렇게 참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대학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어떤 사회교과목에 대해서 참고하는지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 논술입니다. 자연계 논술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연계 논술은 의학 계열의 논술 전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학 계열에서 논술 전형으로 실시하는 대학은 의학과에서 10개 대학에서 140명, 그 다음에 치의학과에서 3개 대학에서 26명, 한의학과에서 1개 대학에서 21명, 그 다음에 수의학과에서 2개 대학에서 18명, 약학과에서 6개 대학에서 54명을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 약학 계열은 6개 대학에서 전년도에 실시하고 있지 않던 6개 대학에서 54명을 추가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에서 논술 전형의 주요 변화를 보게 되면 자연계열에서 논술이 신설되어 있는 것은 인문계와 동일하게 가천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수원대학에서 논술 전형이 신설되었고, 자연계열에서 논술 반영 비율이 변화된 대학은 동국대학이 60에서 70% 논술 전형이, 서울시립대학도 60에서 70, 한국항공대학에서 70에서 100%로 논술 반영 비율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자연계열에서 논술 전형의 선발 인원이 크게 변화된 대학은 가톨릭 대학이 전년도에 비해서 14명이 증가했고, 경북대와 경희대가 경북대학이 279명으로 많은 숫자가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경북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학과별로 얼마나 감소가 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희대학에서 117명, 성균관대학에서 118명이 감소되었고, 한양대가 11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서 논술 전형이 오히려 줄어들고, 이 줄어든 인원이 정시로 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의 논술 전형의 최저 학력 기준을 살펴보면 가천대가 올해 신설됐던 가천대가 한 개 영역에서 3등급이고, 건국대학이 2개 합 5등급, 경북대학이 3개 합 의학과가 3개 합 3등급이고,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학과별로 지원 모집 단위별로 3개 영역에서 7등급에서 8등급으로 조금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원 학과에 따라서 최저 학력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까 꼭 확인해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논술 전형의 추가로 고려대 세종 캠퍼스가 올해 신설되었는데,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한 개 영역에서 3등급 또는 영어가 2등급이면 최저 충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약학과의 경우에는 3개 영역 등급 합이 5등급입니다. 부산대의 경우가 논술 전형에서 상당히 어려운 이유는 수리 논술을 보는 것도 어렵겠지만 수능 최저가 수학을 포함해서 2개 영역이 합이 5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논술 부산대는 수학을 포함해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것도 하나의 큰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대는 인문계와 동일하게 자연계가 3개 영역에서 합 6이라고 하는 수능 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의 논술의 유형을 보게 되면 전년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통합논술, 수리논술, 수리 플러스 과학을 접목한 논술, 그리고 의학논술,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자연계열은 수학만 보는 수리 논술을 출제하고 있고 일부 대학에서는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을 병행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수리 논술만 보는 것인지 수리과학 논술을 보는 것인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수학에 자신 있는 학생은 수리 논술만 반영하는 대학으로 가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고 자신이 수학은 좀 다소 미흡하지만 과학에 자신 있는 학생은 수리 플러스 과학 논술로 가는 것이 합격률이 아무래도 높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계열의 논술 전형의 과학 과목을 선택하는 대학들입니다. 과학 과목을 선택하는 대학은 연세대의 경우에는 물화생지 중에서 택 한 개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이나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의 경우에는 물화생지 중에서 택 1,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물화생 중에서 택 1을 하는 대학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과학 논술을 실시하는지를 살펴보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과학 과목의 내용이 어느 대학에 더 좋은지 적합한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수학만 실시하는 대학을 전년도 2021학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이 수1, 수2, 학통, 미적분에서 주로 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수1과 수2, 학통에서 거의 대부분이 출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과 수학과 과학 논술을 동시에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1과 수2, 학통, 미적분까지도 출제되는 대학들이 많고 과학 논술 범위도 2까지도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의 논술고사 실시 시기를 보게 된다면 수능 전에 보게 되는 대학이 4개 대학, 대부분의 대학은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들이 절대적으로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수학 능력 시험에 어떤 실력을 가늠해서 수능 전을 가는 것이 좋을지 수능 이후에 좋을지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전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논술 시험이 대부분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가서 어떤 멘탈이 붕괴되어서 오히려 수능 시험에 영향을 줄까 봐 두려워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멘탈의 어떤 좌우가 되는 걸 잘 따져서 수능 전에 볼 것인지 수능 이후에 볼 것인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의 논술 대비 방법은 자연계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과 과학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논술 전형에 수학만 보게 된다면 수학에 대한 기본 개념에 충실해야 되겠고 과학을 보게 된다면 수학과 과학을 함께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논술 준비는 수능 이후에 단번 짧은 기간에 이루어서는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논술 준비를 하는 학생은 1, 2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공부를 하게 되고 논술 공부를 별도로 하기보다는 교과서 수학과 과학 교과서를 하면서 좀 더 깊이 사고하고 단순하게 답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을 따져보고 그 과정에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술은 그 결과보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하게 답을 찾아내는 이것을 서술형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 수학과 과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개념에서 출발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자연계 논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논술을 따로 논술 학원을 가거나 논술을 별도로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논술 전형의 대부분은 수능 최저가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논술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불합격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능 공부와 병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수학 논술만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수능에 수학 20번, 21번, 29번, 30번처럼 문제 해결형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문제를 기본 이 문제들을 풀이하는데 적용되는 기본 개념,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은 논술을 별도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수능과 함께 병행해서 수능 공부를 하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과 과학 논술에 논술 노트를 한 것씩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논술을 풀어나가는 것을 원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수능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개념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풀다가 틀린 문제, 그 다음에 과정을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자기가 막혀서 힘들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논술을 대비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에게 맞는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논술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은 자신은 내신이 좀 좋지 않지만 논술에 자신 있는 학생은 논술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또 수학에 자신 있는 학생은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으로, 과학 논술이 자신 있는 학생은 과학 논술의 비중이 높은 대학으로 가는 것이 아무래도 중요하고, 또 각 대학별로 수학의 경우에도 각 대학별로 자신이 좋아하는 영역의 수학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들로 가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논술 전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입니다. 따라서 논술만 준비하기보다는 수능과 같이 준비해서 최저 학력 기준을 꼭 꼼꼼하게 따져보고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지만 수능과 논술을 함께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과학의 경우에는 과학 과목의 선택 과목과 과학 2 과목의 응시 여부를 좀 잘 따져서 자기가 수능으로 공부하는 두 개의 과탐 영역과 논술을 같은 과목으로 보는 대학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아무래도 수능 따로 논술 따로를 공부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논술과 수능을 같이 보는 과목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아무래도 입시를 준비하기에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논술 시험의 유형과 출제의 방향을 아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대학 학교 홈페이지라든가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전년도 기출문제, 그 다음에 논술 가이드북, 특히 요즘 대학은 친절하게 학교 홈페이지에 논술과 관련된 동영상으로 안내를 하는 대학들도 많습니다. 동영상은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발표하는 논술 관련 동영상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와 논술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논술 모의고사에 지원을 해서 올해의 논술의 경향이라든가 자신의 위치, 자신이 부족한 점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 대학별로 이미 많은 대학에서 논술 유형과 출제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정해진 시간 안에 써보는 연습, 그 다음에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 어떤 걸 보는지, 그 다음에 출제 방향은 어떤 건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큰 문제가 몇 문제고 소 문제가 몇 문제인지, 그리고 그것의 각 문제당 시간을 분배해서 풀어나가는 능력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울산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서 합격하는 부산대의 경우는 100분 동안에 수리 논술만 푸는 문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술에 대비한 학습 전략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과 과학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통해서 논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능과 함께 준비한다라는 거, 그리고 논술과 자연계 논술은 문제풀이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논술 전형의 이해와 대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